예,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바라며 예배하오니 주께서 전하는 자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일이 이 밤에 그리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그 특정한 어떤 생각, 판단, 저 사람은 뭐가 주어졌을 때 보편적으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감정을 일으키고 저런 의욕을 일으키더라. 근데 대부분의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무엇이 주어지면 특정한 감정, 그리고 특정한 의욕, 이것들을 일으켜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독특한 어떤 성격들이 이게 갖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그 사고방식, 감정, 행동 방식들이 나타나. 자, 그런데 이게 뇌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뇌의 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자, 뇌는 길이 만들어져요. 뭐가 딱 주어졌을 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의욕들을 일으키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자, 마치 이렇게 파인 홈이 있다면 일로 딱 들어가면 뭐예요? 구슬이 일로 딱 들어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툭 튀어나옵니다. 일로만 들어갔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뇌에도 뭐예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면 그 방식으로 판단하고,
그 방식으로 감정이 일어나. 이 길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는 것 때문에 이 특정한 생각, 판단, 감정, 의욕이 일어나요.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자국이 남는 것. 뇌에 자국이 남아요. 편도나 해마나 간뇌에 어떤 일이 충격적으로 딱 주어지면 그 상황이 그리고 그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재생이 되어서 생각이 나요. 계속 그 생각이 같은 장면이 같은 벌어진 일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뭐야? 생각, 행동, 그리고 뭐가 딱 주어졌을 때 각인된 거에서 뭐가 일어나? 빨간 고무장갑을 보면 피가 현상이 돼서 흥분이 돼요. 자, 이 각인이 돼서. 자, 이 각인이 되는 것 때문에 뭐요? 특정한 생각, 특정한 감정, 특정한 의욕들이 있어서 성격이 독특한 어떤 자아의 모습을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요? 상처예요, 상처. 물리적 상처. 해마가 없으면 뭐요? 기억을 못 해. 5분 전에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병원 갔다 왔잖아. 병원 갔다 왔어. 5분 후에 금방 어디 갔다 왔어? 몰라. 뇌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고 해마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이 물리적 상처가 생기면 기억을 못하고 재생을 못하고 또는 재생만 반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독특한 어떤 자아의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도 그 자아의 특징 한 가지 예만 다루고 오늘 마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강의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거기다 그렇게 묘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묘사 하나하나가 깜짝깜짝 놀라서요. 자, 오늘도 놀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자, 첫 번째, 음식에 집착하는 자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음식에 집착하는 자아의 특징,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뇌가 특징되는 것, 상황을 좀 보여주고. 두 번째,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여 요구만 하는 자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선대 성이라고 썼네. 정서를 유지하는 자아. 자, 오늘은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꼭 모친이 아니고요. 모친이 아니더라도 자,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형제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 집에 이렇게 다섯이 이렇게 살아요. 아니면 이제 뭐 할머니가 있고 뭐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사는데, 자, 이 사람이, 주인공인 이 사람이 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부모의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나일 수도 있고,
어떤 한 대상에게 정서가 종속이 돼 있을 수 있다.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 부모, 엄마의 감정, 엄마의 정서, 엄마의 생각. 자, 이것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 엄마가 기분이 나쁘고 한숨을 쉬면 뭐예요? 내가 고통스러워. 이 상태를 뭐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모친의 정서에 종속된 자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예? 누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예. 이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과 정서가 일치를 하고 종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의 특징인데요. 자, 이런 자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한 사람의 감정 그거와 뭐요? 동일하게 나타나는 자아의 특징이 이번에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려줘 보세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엄마가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대상.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에게 지나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지나치게 많은 애정과 성김의 행동을 한다. 자, 여러분, 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예? 이 자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한 대상에게 뭐예요? 지나친 도가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그 사랑,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과는 달리 어떤 한 특정한 대상에게 지나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친의 감정이 종속되어 있다. 엄마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겁고 엄마가 슬프면 자식도 슬프게 된다. 이렇게 엄마의 정서와 일치되고 종속되어 있다. 엄마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주어지고 느낄 때 자신이 힘들고 괴로워한다. 자, 어떤 한 대상에게 특히 이제 애정을 갖게 돼요. 애정을 갖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대상과 감정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게 이제 과정에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가족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갈고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리고 할머니가 또 갈고 아니면 남편이 또 갈고 이걸 보면서 뭐요? 이걸 보면서 힘들겠네. 자, 그러면서 이 가족 중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들어하는 어떤 대상에게 이 정서가 종속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받거나 뭐 이 자랑스러워하거나 막 행복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자아가 종속이 되지 않아.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쁜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모친이 받던 평가를 보며 괴로워한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에 예민해져서 지나치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삶이 힘이 들고 지쳐 있다. 자, 여러분, 자, 이 대상이 늘 핀잔을 들었어요. 예? 멸시를 받아서 아니면 뭐 구타를 당했어요. 그걸 보면서 뭐요? 아, 힘들겠네. 아,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예? 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 하면서 뭐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 이 행동에 대해서 뭐요?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자신이 뭐요? 그런 걸 듣지 않으려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아, 나도 저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 자,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자기는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요? 늘 지쳐 있어요. 사는 게.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가 받는 평가에 집중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가족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어디를 나갔는데, 자, 사람들이 이 대상, 내가 이 자아가 정서가 종속되어 있는 이 대상이 집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할까?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할까? 여기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합니다. 주변의 풍경이나 아니면 뭐 보면서 즐기지를 못해. 뭐에 집중을 해요? 자아가 정서가 종속된 그 자아에게 집중을 하고 그가 받는 평가에 집중을 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엄마의 평가는 자신이 받는 평가로 느끼고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어떤 걸 받으면 격한 감정과 강력한 충동이 일어나. 막 한 대 막 치고 싶고 때리고 싶어. 한마디 막 해주고 싶어. 왜 그 부당한 행동을 우리 엄마한테 하고 아니면 내가 종속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하느냐? 말하고 싶은 막 강력한 충동이 일어나. 자, 그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시작.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극한 부정적 평가와 감정이 일어난다. 자, 자,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 악한 평가와 감정이 일어난다. 자, 처음에는 저게 무슨 특징이냐면요. 자, 이 엄마에게 이 감정이 종속이 돼 있어요. 여기에 늘 집중하는 게 평가를 집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부분에 뭐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도 부정적 감정이 있어요. 왜 저렇게 하나? 이게 반복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가정에서 사회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사회에서 아니면 엄마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 부당한 어떤 평가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뭐예요? 그렇게 하는 대상에게 죽일 만큼 분노가 일어나. 자, 그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엄마를 자, 올려주세요. 자, 시작. 철이 일찍 든다. 나이대에 맞지 않게 생활력이나 경제관념이 있어서 성숙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 그것은 자신이 잘해서 부모의 힘들고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사람에게 감정이 종속되어 있어. 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 그래가지고요, 나이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일찍 철이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청소를 해놓거나 아니면 엄마가 힘들어하는 어떤 부분을 자기가 다 해놓으려고 그래. 이 철이 굉장히 빨리 들어요. 야, 너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작. 청소년기에 되면 엄마를 자신이 가르치고 더 나가면 비난하기 시작한다. 커가면서 점점 엄마의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어서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이 엄마는 안 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실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르치고 비난하게 된다. 자, 엄마가 집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주어져요. 이것들을 봐요. 이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엄마가 잘못했는지는 몰랐어. 근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사리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그린지를 알면서, 자, 엄마의, 이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랬네.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엄마를 가르치게 돼요. 엄마 집에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래야 할아버지가 화를 안 내. 가르치기 시작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 자, 그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엄마가 뭐예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대우를 그렇게 받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이런 대우를 안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할까? 왜 그걸 못 고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비난을 하게 돼. 엄마를 비난하고 그 자아에 종속된 그 대상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이 돼. 자, 그 다음. 자,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늘 엄마에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생각, 감정을 유지한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가르쳤어. 그리고 계속 말해줬어. 그래도 변함이 없고 늘 그렇게 대우를 받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딱 보면 뭐야? 부정적인 감정이 딱 일어나. 에이. 그리고 그 감정이 쭉 유지가 돼.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해요? 부정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 이 종속된 이 자아가 좀 뭐 아빠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아빠만 딱 보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이 유지가 돼. 그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 자, 자신이 부정적인 것들을 받을 때, 이제 자신이 부정적인 걸 받을 때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부모와 함께 부정적인 일들과 감정을 받고 당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정적인 것들을 받을 때 지나치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이 부정적인 걸 받으면서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예? 자,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다른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네? 예? 그러면 이 비판하는 것이, 자, 이 종속된 자아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고 그런 어떤 반응들을 익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그런 대우를 받아요. 그러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뭐 하면서 익혔어요? 이걸 당하는 걸 보면서 민감해진 거예요. 예민해진 거예요. 그리고 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난에 대한 지나친 생각과 반응이 반대의 부정적인 행동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비난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악하게 여겨 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 자, 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빠가 엄마에게 했던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했죠.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이건 날 잘못됐어?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뭐요? 무엇을 익혀요?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요. 극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돼.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자신 앞에서 하잖아요. 사람도 아니요, 말할 대상도 아니야.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를 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이제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건 이제 그거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지 않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도 역시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하는 이런, 자, 그런 의미요. 예. 자, 그 다음, 엄마가 부족하거나 그랬던 행동 때문에 받은 부정적인 평가를 보고 함께 받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 스스로 잘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뇌가 특화되는 과정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어떤 한 대상, 가족 중에 어떤 한 대상에게 종속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인격적인 이제 특징들을 좀 갖고 있고요. 자,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제 발생하느냐, 뭐 설명을 하면서 거의 좀 뭐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상황이 주어진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자, 자아가 종속될 대상이 나쁜 일이 주어져요.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아니면 이웃들에게 나쁜 일을 당하거나 이웃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이 주어져요. 그게 특히 뭐 엄마가 아니더라도 이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한 대상일 수 있어요. 자, 그 대상에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을 받는다. 자, 엄마가 당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아이는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프고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세 번째, 뇌에 각인이 됩니다. 내면에 충격이 주어지면서 뇌에 각인이 돼요. 뇌에 각인이 되면 자꾸 그 자아가 종속된 그 대상이 당했던 상황이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엄마를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시아버지한테 뭐 구타를 당했다,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막 시집살이를 당했다. 예? 엄마를 딱 보면 그 상황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자, 뇌에 각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반복을 하게 된다. 자, 각인이 되면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기억이 재생이 나고 상황이 재생이 나요. 자, 그러면서 엄마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받고, 그리고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간내 변형계에 각인된 것으로 인해서 해석과 판단 그리고 반응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 자, 뇌의 길이 만들어져요. 늘 어떤 대상이 부정적인 걸 당하는 걸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일으키고 의욕을 품었으니까요. 이걸 반복하면서 뭐예요? 길이 만들어져. 자, 엄마가 받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으면서 부정적인 말과 평가에 예민하게 인식하는 거에 대한 길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길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 자,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 자, 그로 인해서 다양한 사고의 방식, 정서의 방식, 행동 방식들이 만들어져요. 자, 행동 방식 밑에 내려줘 보세요. 자, 행동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엄마를 돕기도 하고 엄마를 가르치기도 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성장을 하면서 엄마의 부족한 거, 실수하는 일들을 보게 되고 점점 엄마의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어서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 한다. 자, 그 다음 나쁘게 평가하고 대하는 사람에게 잘하기도 하고. 자, 이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자, 이걸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잘하냐면 할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 잘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한테 어떻게 해요? 적대하기도 해요. 왜 엄마,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요? 하지 마세요. 라고 적대하기도 해요. 잘하기도 하고 적대하기도 하고. 이게 방어기제. 자, 그 다음에 엄마의 상황이나 행동을 변호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저 엄마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변호해요. 자,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엄마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이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할머니가 이러잖아. 이렇게 말이. 자, 그 다음 엄마가 힘들어할 때 돕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합니다. 자, 뭐 시집살이 시켜서 지금 뭘 막 산더미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도와요. 돕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잘못 당했으니까 잘못됐다고 평가받고 그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안 도와줘요. 혼자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거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려고? 실수한 걸 깨닫게 하고 엄마가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방치를 해요. 그 목적으로. 자, 그 다음. 자, 엄마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엄마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주어지고 느낄 때 본인이 힘들어한다. 잘못됐네요. 자, 엄마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주어질 때 본인이 힘들어한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일과 감정이 들지 않기를 바라고 노력하게 된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회로가 굳어진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고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굳어져 버려요. 자, 자신과 엄마가 다른 인격체인 것을 잊어버려요. 엄마하고 자신이 다른 인격체인데 엄마가 당하는 건 다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 자, 그리고 엄마가 부정적인 것을 받거나 엄마가 실수를 할 때 순간적인 판단으로 회로가 작동이 돼. 이게 순간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건 적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이 회로가 작동해서 자신이 당하는 일로 판단하고 반응하게 된다. 이것이 되면 자신과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만한 것들에 인식하는 것이 민감해지고 강력해진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에 민감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민감해진다. 자, 이렇게 하면서 반복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하고 이런 자아적 특징을 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서가 가족 중에 좀 멸시를 당하거나 천대를 당하는 어떤 자아에게 정서가 종속이 돼요. 그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가 기분이 나쁘면 나도 기분이 나빠지는 이 특징을 반복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뭘 반복하느냐? 자, 피해를 주는 대상. 자, 피해를 주는 대상에게 굉장히 예민함을 가져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종속된 그 대상에게 이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것이 반복적이요.
이건 이제 길이 만들어지고 익숙해져서요. 이거 일생 동안 발 바꾸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굳어져 버리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자,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어떤 이제 이 크게 이 세 가지를 뭐예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그 뭐 이 가족 중에 어떤 한 대상이 그 뭐야 막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멸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구타를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대상이 안쓰럽고 그 대상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아가 종속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되면서 인격적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뇌에 특화가 된다는 거예요. 뇌가 그것을 반복하고 그 특징을 갖게 되고 그것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은 몰라요. 제 3자가 볼 때만 그걸 알아. 왜냐하면 그 세계에 푹 빠져서 그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 아니 내가 왜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래. 자, 오늘 이 어떤 대상에게 정서가 종속된 것의 특징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이 되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뭐 오늘도 제가 어떤 이 뇌의 특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격의 자아의 특징을 이야기한 건, 자, 나는 어떻게 되고 있나? 나는 어떻게 특화가 됐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비추어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알고, 그리고 또 왜요? 이렇게 뇌가 특화된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고통이 있어서 이렇게 특화가 됐구나. 뇌가 특화가 되고 그런 인격적 특징을 가졌구나. 누구를 이해하라고요? 상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제가 전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자, 인격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고함을 막 지른다거나 아니면 막 물건을 막 이리 막 승질나면 확 물건을 막 흩어버리든지, 자, 아니면 막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인격적인 이 부정적인 특징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저거 세려버려야 돼. 저거 그냥 작심 투드러 패가지고 저거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상처가 많아. 많이 고통을 당한 사람이야.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다? 사랑이다. 같은 편이 되어주고, 같은 그런 감정에 공감을 해주고, 그와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뭐야? 섬겨주고 치료할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비난하고 세려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격을 두고 너 저리 가. 너 같은 건 여기 와야 이 분위기 흐리니까 저리 가. 이게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이해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이 인격적인 특징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 몰라. 그리고 또 상대도 몰라. 상대가 어떻게 그런 인격적 특징을 갖게 됐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탁탁탁탁 느낌대로 자기 특화된 뇌에 따라서 상대 해석하는겨. 그리고 다 네가 잘못했어. 나는 아무런 잘못 없거든. 네가 잘못했어. 여러분,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요. 자기는 잘못 없어. 왜요? 거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자, 눈을 감고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